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종목을 통해 시장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진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었죠. 그 국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 매입하면서 2대 주주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경영권에 대한 이제 압박받으면서 뭔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관심이 쏠렸다가 이 사모펀드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장의 해석은 이게 오히려 배당을 확대시켜주는 또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관심이 또 쏠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인 채로 반납이 됩니다. 하락 전환이 됐고 약보 앞선 움직이고 있는 한진칼 오늘장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보고요. 제지주들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신대양 제지입니다. 1%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4일 연속의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의 환경 규제 영향으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가격 조정을 세게 한번 받았는데 이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제지주들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2% 넘는 상승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집계된 수주량이 13조 원이 넘어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요. 이런 수주 물량들이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8,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됐군요.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내년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요. 큰 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추적해봐야 될까요? 현재는 22,900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쇼핑 그 세포가 꿈틀대는 1년 중에 몇 안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말이죠. 이럴 때 의류주들이 매번 강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한세실업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긴 한데 관심 가져도 좋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0원이고요. 이제는 좀 올라와줘야 할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은 3% 가까운 반등을 조금은 주고 있는데요. 109,5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어떤 규제에 쌓여서 참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네이버이고요. 해외에서 일본에서는 금융 서비스 라인을 앞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만 쪽에서도 라인을 앞세워서 인터넷 전문은행 오픈을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앞으로 한번 괜찮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요. 하락 종목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AVCNC 4%대, 아모레퍼시픽 2% 이상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몇몇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광군제 그 쇼핑했던 쇼핑데이 때 K뷰티의 상품들이 정말 많이 팔려갔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장품주 진짜 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몇몇 종목들 더 상승폭을 키워놓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건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판단이세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형주라던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종목들보다는 이 중소형주들의 좀 업종 순환매에 따라 좀 상승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전망들 대형 이 화장품 업종들은 좀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은 이번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의 6개 지역 정도만 한국행 여행 상품 판매를 허가한 상황이죠. 물론 지금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에서 지금 중국의 인바운드 수가 한 20% 증가해줬다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면세점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또 이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한 것들은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한한령 해제라는 이런 재료들이 사실 중국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이 뉴스에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좀 재료성으로 좀 띄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국 소비주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모멘텀으로 적용이 되는 가능성이 좀 높겠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바운드 수가 대폭 증가해줘야지만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화장품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필두로 해서 이 베트남에다가 이 화장품이랑 K뷰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면세점을 또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K뷰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서 또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이 중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수는 견조하냐? 지금 이 밖에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365일 행사거든요. 뭐 이번 주는 어떤 행사, 다음 주는 어떤 행사, 행사를 거의 자주 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폐점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인기 상품 한 30% 정도, 그리고 인기 상품 한 50% 정도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로드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황이 안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적이 잘 나온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되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만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품주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경우는 10만 원대 중반 지금 한 주당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왕년에 이 종목들 막 40만 원 막 위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 뭐 실생활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문 닫는 로드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투자 의견은 한 중립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라고 좀 드리고 그중에서 딱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일상 생활용품들 좀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렇죠. 이 화장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여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랑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두 종목만큼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이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볼 때마다 좋은 얘기는 못 들어서요. 오늘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 며칠 그래도 조금 올라가려는 힘은 보이는데 올라간다라고 평가하기는 너무 미미한 터라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어때 보입니까 지금은요? 일단 네이버가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네이버를 말씀을 드릴 때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재료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ICT 업체들이 자본금 10조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못 가지게 했었잖아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네. 근데 이것들을 완화하면서 네이버 은행이 만약에 인터넷 은행에 진출한다면은 모멘텀이 생길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대만 현지의 은행들과 합작을 해서 이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지분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들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R&D 비용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R&D 지금 핀테크라던가 AI 이런 쪽에서 투자를 늘리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었지 않았지만 이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대만 은행에서 테스트 시범 운행 이후에 만약에 이게 성과가 좋았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K뱅크라던가 카카오뱅크를 꺾을 만한 뭔가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이 내년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들만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다시피 액면 분할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사전에 붙었었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만 시장에 진출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0만 원을 한번 이탈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갔을 때 맥점은 9만 원대가 왔을 때 9만 7천 원대가 왔을 때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는 좀 관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하지만 뭐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세실업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한세 시럽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한세 시럽이라던가 또 영업무용 이런 이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4분기에는 그냥 거저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4분기에 성수기를 나타내고 1분기에 비수기를 나타내죠. 한마디로 겨울철에 판매가 되는 패딩이 상당히 고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세 시럽에서 만드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삼성물산에서 유통하고 있는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14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이 겨울철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의류들이 상당히 고부가치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세 시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OEM이라든가 ODM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가 미국인들이 좀 많이 입는 의류들을 만들어요. 갭이라든가 H&M. 지금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한세 시럽에서 만들고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해요. 그 정도나 되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실제로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뭐 이제 고부가치 상품은 아니더라도 대중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한세 시럽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랑 또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좀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저축에 대한 심리보다는 투자라던가 또는 소비에 대한 심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나라보다 더 못 느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면 일반 국민들은 소비라던가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주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소비를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상당히 춥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부가치 상품, 겨울 의류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한세 시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딱 2만 원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만약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면 한 목표 단가를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항상 성수기를 좀 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2017년도 네.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당연히 나오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달부터 해서 최근에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한세 시럽 같은 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낙폭 과대를 보였다. 한마디로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종가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심리적인 저항선이 지금 21,000원에서 2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2,000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2만 원, 단기적인 목표가 22,000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세 시럽. 그럼 투자 의견은 좋아요 한번 갈게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장 찍고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기획을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네요.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이 종목은 어때 보입니까?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광고라는 것들은 기업이 경기가 좋아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매출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고 집행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한마디로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기획이 지금 좋은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업고서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2013년까지. 그러면서 2016년까지 가격 조정이 나타났는데 2016년에 삼성이 이 지금 제일기획을 계열사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기획이 그렇다면 우리가 자력으로 또 성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2016년부터 유럽이라든가 미국 선진국의 이런 마케팅 회사들을 대규모 M&A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TV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만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마케팅 비중이 30%까지 늘어났고,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또 보이네. 그리고 그렇게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 기업이 잘 나가나 보구나.
이 옷이 잘 팔리나 보네라는 인식이 그렇죠.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광고가 최근에 유행하는 타겟팅 광고라고 해요.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그 로그가 인터넷상에 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노출을 시켜주는 게 타겟팅 광고거든요. 그걸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요즘 광고사들의 트렌드고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는 것들이 제일 기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일기획도 그 목표가 그래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까 할까요? 네, 일단 제일 기획에 대해서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경기 성장률이 이번 연도에는 2%대였다면은 내년에는 1%, 1.9%까지 하향 조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도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인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고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3%대 이상 고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봉상을 본다면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네요. 월봉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은 심리적인 저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2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공략을 해봐도 좋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2차 저항인 2만 5천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강했네요. 길게 놓고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제일기획이고요. 일단 뭐 투자 의견 좋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 갈까요? 요즘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죠 대형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한세 실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의료주 그 가운데 한세실업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탑픽까지 꼽아보고요. 자, 이번 주 내내 로봇과 인간의 주식 매매 대결, 이 X 챌린지 2018의 그 진행 사항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승리를 거뒀을까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